주 막판까지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한 주의 흐름이 전개가 됐습니다. 특히나 현재 코스피 지수가 2050선 부근의 움직임 나타내면서 지금 증권가에서는 빠르게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내놓고 있는데요. PBR 한 배 얘기가 다시금 나옵니다. 이 시점에서 어떻게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내일장 미리 보기 알아보겠습니다. 현대증권의 배성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눕니다. 연구원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아무래도 주 후반의 변동성, 다음 주에 대한 경계감 때문이겠죠. 다음 주에 주목해봐야 할 내부 변수로는 어떤 게 있나요? 예, 아무래도 이제 6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국내 증시가 이제 그 크리스 이슈, 그다음에 이제 어제 있었던 그 금통위 금리나 선물 옵션 만기 등 그 굵직한 변수를 좀 통과하고 있는데요. 다음 주에도 보시면 이제 중요한 일정 두 가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다음 주 월요일 바로 이제 국내 주시장에서는 가격 변동표 제한이 뭐 15%에서 30%로 확대되겠고요. 그다음에 이제 18일 목요일 새벽 3시에는 그 미국 FOMC에서 이제 최근 경제 지표 개선과 맞물려서 금리 인상 관련 이제 어떤 코멘트가 나올 것이냐 이제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.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지면서 오늘 장중에 이제 2070선을 좀 돌파했던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이 뭐 조정을 좀 이어가고 있는 것이 이러한 그 변수들에 이제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가격 제한폭 확대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시행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위축시키면서 가격 변수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 경기 불확실성이 좀 지속될 경우에 그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 없다는 뭐 우려가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동성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하락 배팅 포지션 구축 등이 계속적으로 2050선을 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되고 있는데요. 그렇지만 그 2010년 이후에 보시면은 코스피가 예상 PBR 1배를 좀 하회를 하더라도 뭐 0.95배, 0.96배 수준에서는 재차 좀 빠르게 회복했다는 점에 좀 비추어 볼 때 조정이 뭐 추세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. 하루빨리 좀 바닥을 다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는데요. 이번에는 해외 변수로 넘어가겠습니다. FOMC 얘기가 제일 좀 많은 것 같아요. 이 밖에도 또 경제 지표들도 많이 준비가 돼 있죠. 예, 그 다음 주에는 전반적으로 그 해외 경제 그 지표가 이제 뭐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들이 많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그 우선 그 미국에서는 당장 오늘 밤 그 생산자 물가 지수를 시작으로 이제 다음 주 목요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좀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. 생산자 물가는 그 전년 동기 비 하락폭이 이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금리 인상과 관련 좀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경우는 이전 마이너스 0.2% 감소 대비 소폭 증가한 0.0%를 좀 기록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다음 주 중반 15일에는 뉴욕 제조업 지수, 광공업 지수, 공장 가동률 등 주요 그 제조업 관련 지수가 좀 발표가 되겠는데요. 전반적 제조업 지수 모두 전월 대비 좀 개선될 것으로 지금 현재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. 가장 주목할 변수로는 그 아무래도 이제 18일 새벽 발표된 6월 FOMC 회의 결과인데요.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 오늘 새벽 그 발표된 그 미국의 그 소매 판매가 예상치에 부합한 이제 1.2% 증가를 좀 발표를 했었고요. 자동차 및 그 가스를 제외할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예상치를 좀 상회한 좀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최근 이제 미국의 고용이라든가 이제 임금 상승 그리고 이제 소비마저 지금 개선세가 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9월 임상 가능성과 관련해서 이제 어떤 형태로든 코멘트가 나온다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증시 변동성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유로존에서는 그 오늘 저녁 그 4월 산업 생산이 발표될 예정에 있고요. 그 17일에는 그 5월 CPI 그 증가율이 좀 발표될 예정인데요. 최근 유로존 경제지표 반등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 여부 또한 뭐 주목이 되고 있는 그런 지표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전반적으로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미국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에 따른 이제 주가 영향이 좀 높을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요. 그리고 이제 그리스 관련 협상 관련 이제 그 불확실성이 계속적으로 호우 악재가 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뉴스 또한 계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. 다음 한 주도 참 바쁘겠네요. 대내외 변수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. 그럼 전반적인 전망하고요. 이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? 예, 그 어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그리스 관련 뉴스 같은 경우는 매일 그 호우 악재가 좀 계속적으로 좀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이제 6월 말까지는 그리스 관련 뉴스 흐름에 따라서 이제 즉시 증시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.
글로벌 증시의 변동성도 역시 그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경제 지표 개선 전망이 국채 수익률에 계속적으로 좀 반영이 되면서 채권의 변동성이 좀 단기적으로 높아졌지만 오히려 이제 그 최근 증시 변동성은 좀 완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이에 따라서 그 전일 선진국 국채 수익률은 오히려 이제 소폭 하락하면서 좀 마감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빠르게 국채 수익률에 좀 반영된 이후에는 그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은 좀 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. 이처럼 그 해외 변수 영향력은 그 점진적으로 그 변동성이 좀 약화가 되면서 그 영향력 뭐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.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 초에는 당장 이제 그 가격 변동법 확대가 좀 시행이 되면서 시행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불안 심리가 계속적으로 뭐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가격 제한법 확대가 본질적으로 그 기업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단기적으로 그 투자 심리에 영향을 좀 미치면서 그 가격 변동성 확대시킨다고 볼 때 그 일부 투기세가 강한 종목이 아니라면 그 영향력을 좀 제한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. 시장 대응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 증시 전반적인 이제 탄력이 좀 둔화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리 인하로 인해서 그 밸류에이션 부담감이 완화되고 그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국한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서 이제 배당이 높은 그 자산가치 우량주들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대응을 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종목 고르실 때 배당, 실적, 밸류에이션 세 개의 키워드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. 참고해 보시고요. 그럼 잠시 후 집중 골든타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.